자, 이번 시간은 도시공 관리 교육 중에서 용도지구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그죠? 네,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이상의 시구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 한 개 한 개의 시 군 단위로, 시 또는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특별시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렇게 되죠. 이 도시군 계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이죠. 네.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그리고 군지역이죠. 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지시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와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몇 개였죠? 그렇죠.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인데, 자, 1번이 뭐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용도지역이었죠.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쭉 나갔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편을 학습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뭘 공부하죠? 용도지구 편을 지금부터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예요. 용도지구를 지금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용도지구가 무엇일까라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은 인구와 사람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의 용도지역이 뭐죠? 그렇죠. 도시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라고 되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그 토지의 기둥과 특성에 따라서 다시 용도가 구분되면 크게 네 가지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세분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어.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용도지구는 뭐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서 그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한 것을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용도지구의 개념은 정의됐죠. 네. 그리고 이 용도지구는 이제 특징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국지지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전제로 그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부가지로 지정됩니다. 국지지로 지정되고 부가지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용도지구 안에 중복, 상호, 중복 지정, 상호, 중복 지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용도지구가 분류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첫 번째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정 용도지구라고 있습니다. 법정 용도지구. 자, 이때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에요. 네,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자, 이 법과 그리고 그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과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로 하죠.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이제 대도시라고 해요. 그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전국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 말고 그 법정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시도지사에서 서울특별시장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 외 서울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지구를 크게 분류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고 시도별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고 그런 얘기죠. 자, 그때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용도지구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그리고 신설 용도지구를 지정한 목적, 무슨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신설했을까? 지정 목적, 그리고 그 신설 용도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 신설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해당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신설 용도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또 추가 세분, 대통령령으로 이미 한 번 세분된 것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 조례로 세분 지정하거나 추가 세분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이렇게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자, 기본 틀을 잡으셔야 되죠.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도 있고, 그리고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고, 또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세분하거나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용도지구를. 그리고 시도 조례로 추가 대통령령으로 한 번 세분된 것을 조례로 다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법정 용도 중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 입법 예고를 보면은 2018년도에는 이 법정 용도지구가 많이 개편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법 개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로 여러분에게 강의가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갖춰놓고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학습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대폭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일단은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법정 용도지구는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죠. 자, 법정 용도지구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까지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네, 10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옵니다. 제가 보면은 좀 잘생겼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자, 저희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경비였어, 이름이. 경비. 이름도 이쁘죠. 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경비인데, 그 경비가 다니는 고등학교였어. 그러니까 경비고죠. 경비고가 뭔지 알겠죠. 공법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경비였고, 그 경비가 다니는 고등학교, 그래서 경비고예요. 그 경비고에 화재가 났어. 경비고에 화재가 났는데, 개특보가 무슨 특보라고요? 개특보라고. 왜 개특보일까요? 그 다음을 들어보면 압니다.
개특보가 아니 화재가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이제 119에 신고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화재 사실을 시치미를 띄워버렸지 뭐. 그래서 네, 개특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10개죠. 용도지구 10개 오잖아. 경비고에 화재가 났어. 개특보가 시치미를 띄웠다 이렇게 합니다. 경비고에 화재 났어. 개특보가 시치미를 띄웠다 이렇게 하시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뭐죠? 그렇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고요. 그리고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세 군데요.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이 10개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10개를 지정한 거라고. 그 중에서 방화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빼면은 10개 중에 2개를 빼면 나머지 8개가 남죠. 그 나머지 8개는 전부 용도지가 세분될 수 있다고. 여러분 잘 보시면 되죠. 자, 대통령령에 관한 세분해가지고 경관지구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 경관지구는 3개가 있다고, 그죠? 네. 자연 경관지구, 네.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이 돼요. 네.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그죠?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세분되고, 고도지구는 네,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세분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분된 용도지구들 본래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년에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뭐 기본 틀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되고 미리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개정법 특강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때 정확하게 전달을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시설지구 보십시오. 여러분 시설지구는 뭐가 있죠? 시설보호지구에는 학교시설, 그죠? 공용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있죠.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그리고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래서 시설 보호지구에서 보호대상 시설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어떻게 시면 되죠? 그렇죠.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시면 되죠. 비교적 출제를 잘하는 게 이제 취락지구 같은 거죠. 네, 이런 것은 좀 기억을 해둘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락지구는 이제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죠? 그렇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에서 첫 번째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 취락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취락은 마을이에요. 주택지. 자, 취락을 정비하는 게 목적이죠. 주택이 있는 마을을 취락이라고 합니다. 네, 취락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이러면 잘 아시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취락 증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취락 증비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 취락지구에서. 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하나요? 지정 가능한 용도지구는 뭐죠? 집단 취락지구.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취락 증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일단 학습을 해둘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제지구가 있죠. 이 방제지구는 어떻게 치면 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가 있죠. 자연 방제지구가 있고,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죠.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 방제지구 같이 볼까요? 방제지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셔가지고. 자, 자연 방제지구 줄 거죠.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주변지구로서 자, 주변지역 중에서 자, 밑줄 그십시오.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자연 방제지구가 돼요. 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주변지구로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건축 제한,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자연방제지구가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로 보이나요? 지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항이고 영일만이고, 그죠? 포항서부터 강릉까지 이렇게 동해 국도 7호선 타고 한두 번 오가셔 보셨죠? 오른쪽이 동해바다고, 그죠? 동해바다고. 얼마나 해안가, 그 동해 해안선은 아름답고 멋져요. 그죠? 자, 근데 지금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고,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래.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데, 이런 지역에다가 만약에 근처에서 신도시가 개발된다면은, 나중에 동해바다 저밑에 지진이 나서 해일이 밀려온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먼 훗날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경사지 주변 지역, 해안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 이런 지역이라면 네, 건축을 허용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됩니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막아야 되겠죠? 이런 것이 지정되는 게 뭐죠? 자연 방제지구, 해안가, 급경사지 주변, 그리고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 이런 지역을 통해서 건축 제한, 이런 지역에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자연 방제지구 그렇게 된다고. 그다음 이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미칠 것이십시오.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됩니다.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시가지 방제지구. 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가, 급경사지 주변 지역,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 이런 지역을 통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네, 자연 방제지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사항 개정의 확률이 낮은 것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정도에서 네, 용도지구 편은 정리를 하고